안녕하십니까. 법무위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11번째 유튜브 영상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도박 공간 개설 혐의,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 이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직원으로 가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제가 처리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동일한 도박 사이트를 이중 기소를 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본 부분은 있습니다. 면소 판결은 이미 공소 제기가 된 부분, 혐의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직원으로 이미 기소를 해놓고선 나중에 직원이 아닌 사장의 어떤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역할을 두고 두 번 이중 기소를 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이트가 동일하다는 부분을 계좌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면소 판결을 받아본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자가 아니라고 해서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주장을 해가지고 사장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투는 부분도 많은데요. 도박 사이트 사건의 어떤 특수성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가 일종의 어떤 국가가 피해자이지 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은 일반 사기 혐의랑은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벌성이 조금은 사기 혐의보다는 좀 낮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혐의하고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복표를 기준으로 이 스포츠 토토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운동 경기를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한다든지 토토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베팅에는 국가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는 이제 세금 부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똑같은 종목에 대해서 똑같이 베팅을 함에도 도박 사이트에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이제 세금, 즉 배당 수익이 조금 더 많아지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사건은 이제 그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주된 부분인데요. 크게 가담 기간, 그리고 담당한 역할과 지위, 그리고 도박 사이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의 정도, 그리고 해당 도박 사이트의 어떤 도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경중이 달라집니다. 결국 역할에 있어서는 사장인지 아니면은 일반 직원에 불과한지, 그 직원 중에서도 중간 간부급 관리자인지 아니면 단순 직원에 불과한지, 어떤 가담 기간 및 월급 내지 어떤 이런 부분, 그리고 사장 중에서는 또 단독 사장인지 아니면은 지분 사장인지에 따라서 이 가벌성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사장의 경우 한 20% 지분 사장일 수도 있고 10% 지분 사장일 수 있고, 아니면 지분 사장으로 처음에 투자만 했다가 나중에는 운영에서는 빠져나온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담 기간, 역할,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 과정 속에서 받은 수익금의 정도에 따라서 가담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양형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그 사이트를 운영한 사장인 경우와 직원인 경우로 좀 구별해 갖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문제가 주로 되는 경우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직접 운영한 사장 내지 지분 사장인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 3, 4년 전에서는 제가 받아본 판결 중에서는 1년 2개월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량이 낮게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도박 사이트로 얻은 수익을 많이 걷어놓은 상황에서 한 1년 정도, 아니 1년 6개월 이 정도 실형 선고 나오면 별로 이 어떤 처벌의 어떤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주체인 경우와 아니면 단순 하위직 직원인 경우로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한 주체인 경우는 기소되는 죄명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우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형법상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과 관련된 부분, 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잘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도박 사이트 내용에서 스포츠 토토가 대부분 껴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스포츠 토토가 아닌 단순 어떤 룰렛이라든지 바카라 정도의 어떤 스포츠를 전제로 베팅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 토토가 문제되지 않고 어떤 해외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어떤 룰렛이나 어떤 바카라라든지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해서 베팅을 하지 않는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단순 도박 혐의가 적용이 되고, 이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형법상의 형법 247조의 도박 장소 개설, 도박 공간 개설 혐의의 경우는 2013년에 법이 조금 이제 상향이 됐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가 2013년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형법상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가 약간 낮습니다. 물론 대부분 스포츠 토토가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별 안 하고 그냥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제가 했던 사안 중에서도 스포츠 토토가 아닌 단순 형법만 적용되는 어떤 그런 사안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형량이 되어 있지만, 한 3, 4년 전만 해도 형량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 받은 사안을 제가 소개시켜도 1년 2개월을 받은 적도 있고, 지분 사장의 경우 2년을 받은 경우도 있고, 2년 6개월도 있고, 대부분 3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형량이 대폭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폭 올라가는 여러 가지 경우는 우선 범행 기간이 굉장히 길다든지, 그리고 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한 어떤 규모나 조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범죄단체 조직이라든지 어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이것까지 같이 어떤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어서 처벌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5년, 7년 이렇게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제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형량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에요. 문제는 그냥 한 번 정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갔다 와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조금 가볍게 여겼었는데, 한 번 도박 사이트 가담 혐의로,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처벌된 사람을 또다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서 2017년 4월 17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미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다 수감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또다시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하는 부분은 이중 기소가 아니냐, 이중 처벌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과연 과세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합법적인 어떤 세금 부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도박 사이트가 불법이라고 처벌해놓고선 불법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과연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극렬한 다툼이 있었고, 현재에서도 대법원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2년 내지 3년, 길게는 4년 이렇게 형량을 선고받고 구치소 복역을 마친 이후에, 아니면은 구치소 복역 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되는 경우, 이거는 좀 이중처벌이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 대법원은 확고하게 어떤 부가가치세 탈루, 그리고 종합소득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냐면, 이미 도박 사이트 사건 운영 혐의로 한 3년 정도의 형을 산 사장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이후에 기소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처벌을 좀 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과세가 됩니다. 벌금형.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를 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도금액 기준으로 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입금한 금원을 모두 합산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5천억 정도가 입금이 되었다. 충전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되었다. 그러면은 그 과세의 10%, 도금액의 10%, 5천억의 10%, 500억 정도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될 과세 표준 금액으로 보고 세금 탈루를 기준 삼아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건 추징이 아니고 벌금형을 병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벌금형 부과 기준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는 포탈 세액이 3억 이상인 경우와 5억 이상인 경우를 구별하고 있고요. 징역형과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 제8조, 이게 문제인데요. 포탈 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한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대부분 포탈 세액이
5억은 뭐 초과를 해요. 그러니까 포탈세액이 5억이라는 얘기는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보면은 한 50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모가 도금액이 한 500억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8조 제2항에서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별금을 병과하게 돼 있어요. 특가법 위반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형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것은 별개로 하고 벌금형이 추가로 병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박 사이트 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한 3년 전후의 형을 어떤 복역을 하신 이제 도박 사이트 운영하신 사람이 다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 병과되는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탈루, 포탈세액의 어떤 2배 내지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문제예요. 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한 벌금 부과가 한 12억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12억 정도를 실제로 납부를 한 경우도 봤습니다. 한 20억 미만 정도 되는 경우는 실제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벌금이 50억이 넘어가거나 100억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게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낼 것인지 아니면 노역장 유치로. 근데 문제는 이게 1000일 상당의 어떤 노역장 유치에 과해지기 때문에 거의 3년 정도를 추가로 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본인이 상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 문자로 딱 주시면 제가 그걸 보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즉각적으로 거의 알아챌 수가 있어요. 하도 상담도 많이 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제가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사안, 추가적인 비용을 의뢰인 분께서 낭비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받고, 방문 상담의 경우도 자료 검토를 요하거나 이런 어떤 복잡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웬만하면 비용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뭔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경우는 제가 어떤 봉사하는 생각으로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